스마트 컨트랙트의 실체. 블록체인, AI, 클라우드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스마트 컨트랙트는 많은 과대 광고가 이루어지는 문구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사법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스마트 컨트랙트의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으로 남을 믿지 않으면서 공정하게 계약을 이행합니다. 계약의 체결, 실행 및 집행에서 중개자를 제거합니다. 변호사의 필요성을 제거합니다. 저도 과대 광고에 공감합니다. 상대방을 신뢰하면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어진다면 얼마나 더 효율적일 수 있을까요? 스마트 컨트랙트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더리움의 영역 아닌가요? 이것이 미래의 방식 아닌가요? 왜 발전을 가로막는 걸까요? 이번 아티클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와 관련된 공학적 현실을 살펴볼 것입니다. 스포일러를 하자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란 일반적인 계약은 둘 이상의 주체 간 합의로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한 구속력을 갖습니다. 앨리스는 밥의 집을 사용하는 대가, 일명 임대료로 밥에게 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찰리는 매월 돈을 받는 대가로 향후 데니스의 자동차가 손상될 경우 이를 수리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일명 자동차 보험이죠. 스마트 계약의 다른 점은 컴퓨터 코드에 의해 조건이 평가되고 실행되어 신뢰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앨리스가 밥에게 $500를 지불하고 3개월 후 소파를 배달받기로 합의한 경우 일부 코드는 앨리스가 밥에게 돈을 지불했는지 3개월이 지났는지와 같은 조건들이 참인지 판단하고 어떤 당사자도 철회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핵심 기능은 신뢰가 필요 없는 실행입니다. 즉, 다양한 조건을 실행하기 위해 제3자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잘 지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변호사 또는 법률 시스템의 의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스마트 컨트랙트는 적시에 객관적으로 약속을 실행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좀 멍청합니다. 스마트라는 단어의 사용은 이러한 컨트랙트에 타고난 지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에 스마트하다는 것은 계약을 실행하는 데 있어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임대료를 내지 않는 임차인을 내쫓는 대신 그들을 아파트에 격리시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강력한 힘은 계약에 내재된 지능이 아니라 합의된 결과를 실행하는 데 있습니다. 정밀하고 지능적인 계약은 모든 정상 참작 상황을 고려하고 계약의 의도를 살피며 가장 모호한 상황에서도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정말 훌륭한 판사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는 전혀 지능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매우 규칙에 기반하고 규칙을 철저히 따르며 부차적인 고려사항이나 법의 정신을 고려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신뢰가 필요 없는 계약을 만든다는 것은 모호함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음 문제를 야기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더리움의 중앙화된 마케팅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더리움에만 존재한다는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에는 2009년부터 스크립트라고 하는 꽤 광범위한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가 존재했습니다. 사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비트코인 이전인 1995년에도 존재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와 이더리움의 차이점은 이더리움은 튜링 완전성이라는 점입니다. 즉,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인 솔리디티는 더 복잡한 컨트랙트를 허용하는 대신 분석하기 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복잡성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결과가 따릅니다. 복잡한 계약은 더 복잡한 상황을 허용할 수 있지만 이는 보안을 유지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에서도 계약이 복잡할수록 불확실성과 해석의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계약이 복잡할수록 집행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보안이란 계약이 실행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처리하고 작성자가 의도한 대로 계약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튜링 완전 환경에서의 실행은 매우 까다롭고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튜링 완전한 스마트 컨트랙트가 안전하다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버그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존하는 거의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버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공부와 매우 어려운 변호사 시험을 거쳐야 일반 계약서를 능숙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 컨트랙트도 최소한 그 정도의 역량이 필요하지만 현재 많은 스마트 컨트랙트는 보안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하는 초보자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다양한 컨트랙트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비트코인의 해결책은 튜링 완전성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에 발생 가능한 상태를 열거하고 검사하기가 더 쉬워지므로 컨트랙트를 분석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더리움의 해결책은 스마트 컨트랙트 작성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컨트랙트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컨트랙트 작성자의 몫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진짜 계약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더리움에서는요. 계약 체결의 책임을 작성자에게 맡기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좋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중앙 집중화를 초래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코드가 곧 법이라는 아이디어로 시작되었습니다. 즉 이더리움의 컨트랙트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며 그 누구도 컨트랙트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자에게 스스로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드는데 혼란스럽다면 어찌 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코드가 곧 법이라는 아이디어는 다오 사건이 발생하면서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다오는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의 약자로 이 플랫폼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이더리움의 펀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용자는 다오의 돈을 예치하고 다오가 투자한 금액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결정 자체는 크라우드 소싱과 탈중앙화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더리움이 약 $20에 거래되던 시절 다오는 이더리움으로 1억 5천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두 좋게 들리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코드의 보안이 취약했고 누군가가 다오의 자금을 빼돌릴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오에서 돈을 빼돌리는 사람을 해커라고 불렀습니다. 제작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컨트랙트에서 돈을 가져갈 방법을 찾았다는 의미에서 해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이는 해커가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의 단점을 이용해 이득을 취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는 창의적인 공인회계사가 고객의 돈을 절약하기 위해 세금의 허점을 찾아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후 이더리움은 코드가 더 이상 법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고 다오에 들어간 모든 자금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계약 작성자와 투자자는 어리석은 짓을 했고 이더리움 개발자들은 그들을 구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여파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오를 그대로 유지하고 코드가 법이라는 원칙을 지켜내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탄생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자들은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입증된 이더리움의 튜링 완전성 속성의 사용을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더리움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스마트 컨트랙트 템플릿은 ERC20과 ERC721 표준인데 두 가지 유형의 컨트랙트 모두 튜링 완전성 없이도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디지털 무기명 상품에서만 작동합니다. 튜링 완전성이 없어도 스마트 컨트랙트는 정말 훌륭하게 들립니다. 정당하게 내 소유인 무언가를 얻기 위해 법정에 가야 하는 것을 누가 좋아할까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면 일반 계약보다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부동산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이점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앨리스는 자신이 집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밥은 집값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의문이 없고 신뢰가 필요 없으며 기계에 의해 빠르게 실행되고 판사나 관료, 소유권 보험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지리는군요.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앙화된 주체에 의한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은 실제로 신뢰가 필요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중앙화된 주체를 신뢰해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무신뢰성이 핵심 기능이기 때문에 중앙화된 실행은 실제로 의미가 없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완전히 신뢰가 필요 없게 만들려면 진정한 탈중앙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는 두 번째 문제로 이어집니다.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는 디지털 버전과 실제 버전 사이에 확실한 연결고리가 있는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즉, 집의 디지털 버전이 소유권을 변경할 때마다 실물 버전도 소유권을 변경해야 합니다. 디지털 세계가 물리적 세계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오라클 문제라고 합니다. 앨리스가 집을 밥에게 양도할 때 스마트 컨트랙트는 앨리스가 실제로 집을 밥에게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두 동일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리적 세계의 이벤트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은 이더리움에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앨리스는 일정량의 이더리움으로 아토믹 스왑을 통해 밥에게 집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밥은 토큰이 실제로 집 소유를 의미한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밥에게 집 토큰이 전송되면 실제로 그 집이 법적으로 밥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보장하는 오라클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토큰이 실제로 집의 소유를 의미한다고 정부가 말해준다 해도 토큰을 도난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도둑의 소유가 되나요? 토큰을 분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을 더 이상 팔 수 없게 되나요? 집 토큰을 다시 발급받을 수는 있을까요? 그렇다면 누가 발급해 주나요? 탈중앙화 환경에서 과일, 자동차, 주택 등 실물 자산의 디지털을 연결하는 데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물리적 자산은 해당 관할권의 규제를 받으며 이는 어떤 의미에서 사용자가 만든 스마트 컨트랙트 외에 다른 무언가를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스마트 컨트랙트에서의 소유가 반드시 현실 세계에서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결국 일반 계약과 동일한 신뢰 문제를 겪게 됩니다. 제3자를 신뢰해야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무신뢰성이라는 핵심적인 특징이 제거됩니다. 전자책, 건강기록, 영화와 같은 디지털 자산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는 궁극적으로 다른 기관에 의해 결정되며 오라클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라클은 멍청한 판사 버전에 불과합니다. 기계에 의해서만 실행되고 집행이 간소화되는 대신 실제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결과를 코드에 포함시켜야 하는 복잡성과 인간 판단의 주관성 및 위험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컨트랙트를 스마트하게 만들면 여전히 누군가를 신뢰해야 하는 동시에 작성하기만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오라클 없이 작동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디지털 무기명 상품뿐입니다. 기본적으로 거래의 양쪽 모두 디지털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무기명 상품이어야 합니다. 즉, 토큰의 소유권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외부의 종속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에 디지털 무기명 상품이 있을 때 스마트 컨트랙트는 진정으로 무신뢰성을 가집니다. 결론. 저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지금보다 더 유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계약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대부분은 명시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없는 수많은 가정과 확립된 판례법을 끌어들입니다. 게다가 튜링 완전성을 활용하면 온갖 종류의 의도하지 않은 동작이 발생하기 쉬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은 튜링 완전성이 아니라 튜링 취약성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또한 다우 사건은 계약의 정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약의 정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분쟁을 해결하고 암묵적으로 신뢰받고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망가지기 너무 쉽고 보안을 유지하기 너무 어려우며 무신뢰성을 만들기 너무 어렵고 외부 의존성이 너무 많아 웬만한 것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무신뢰성을 갖춘 스마트 컨트랙트는 탈중앙화 플랫폼에 있는 디지털 무기명 상품, 비트코인뿐입니다.